2025년 봄 서울에서 열린 삼성의 인공지능 기술 발표가 나토의 전략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히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적의 감정을 읽고 전장을 예측하는 감정 인공지능은 기술이 아닌 전략적 충격이자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전 세계 국방 싱크탱크가 분석에 들어갔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한국과 삼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독일 전략가의 충격적 고백이 시작됩니다. 저는 요하네스 슈타이너입니다. 나토 기술 위협 분석 전담 고문으로 22년간 일해왔죠. 그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커피를 내리고 유럽 인공지능 군사회의 브리핑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장 예측 시스템이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항상 게르만족의 정밀함과 체계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군사 인공지능 정책에 관여하면서 서구 기술의 우위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모방 수준이라고 확신했죠. 오전 9시 브뤼셀 본부에서 급히 호출이 왔습니다. 삼성기술이 나토의 전략 균형을 흔든다는 보고서를 받고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요. 반도체야 잘 만들고 스마트폰도 괜찮지만 전략 기술은 여전히 서구가 앞선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감정을 읽는 인공지능이라니 그런 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콜먼 대령의 사무실로 향했을 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슈타이너, 지금 웃음 나와. 한국이 지금 우리 전략 모델을 깨고 있어. 대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판단하고 와. 삼성을 절대 얕보지 마. 저는 그때까지도 단 한순간도 한국 기술이 우리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프랑스 방산 로비스트 피에르 드샹과 동행하게 됐죠. 비행기 안에서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삼성이 뭘 만들든 결국 우리 기술 짝퉁이죠. 이번 출장은 그냥 한국 관광이나 쇼핑 정도로 생각해요. 아시아 기술이 유럽을 위협할 리 없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몰랐거든요. 나는 그때까지도 서구 문명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제 모든 신념과 편견이 송두리째 무너질 줄은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각국 방산 전문가들로 공항이 북적였습니다. 엔비디아 임원진,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이스라엘 사이버국 요원까지 모두 삼성기술 시연을 보러 한국에 온 거였죠. 피에르가 당황하며 중얼였어요. 이상한데. 애플 행사에도 이렇게 안 몰려와.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싶었거든요. 호텔 셔틀버스 안에서 일본 기술 인류학자 아라카와 준을 만났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이번 삼성 기술,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야. 인간의 감정을 읽고 3초 만에 적의 공격 의도를 예측한다더군. 전장에서 병사의 트라우마까지 실시간으로 치료한다고 해. 피에르가 코웃음 쳤어요. 그런 건 공상과학 영화나 나오는 얘기지. 감정으로 전쟁을 예측한다고. 말이 돼.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돌아봤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분석가였죠. 윤아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삼성, 이번엔 차원이 달라요. 직접 보시면 깨달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죠. 감정인식이요. 그런 건 기술이라기보다는 추측이죠. 전략은 정확한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윤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들은 한국을 너무 모르는군요. 그 오만함, 내일 후회하게 될 거예요.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라카와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은 문화야.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하면 기술도 이해 못해. 피에르가 불안해하며 속삭였죠. 쟤들 뭔가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더욱 불편했어요. 설마 정말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한국 기술이 유럽을 앞선다는 건 말이에요. 드디어 삼성기술 발표 현장에 들어섰어요. 코엑스 컨벤션홀 전체가 숨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각국 방산업체 대표들, 실리콘밸리 거물들, 심지어 펜타곤 관계자까지. 이런 규모는 처음 봤죠. 피에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삼성이 이 정도로 주목받을 일이 뭐가 있지. 저도 동감했어요.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광학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현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삼성 연구진이 나와서 시연을 시작했죠. 스크린에 적군 병사 한 명이 나타났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20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인공지능이 분석을 시작하더군요. 병사의 미세한 표정 변화, 심박수, 음성 떨림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카메라가 그의 눈동자를 확대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굳어진 턱선까지 모든 게 보였어요. 3초 후, 인공지능이 차분한 여성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격 확률 94%입니다. 즉시 회피 기동을 권장합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인공지능이 그 병사의 감정 상태까지 읽어냈어요. 분노 지수 87, 두려움 지수 72, 절망감 65. 심지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감지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43%라고 나왔어요. 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말인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제가 가져온 나토 예측 시스템을 돌려봤어요. 같은 상황을 분석시켰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2분이 걸렸고 정확도는 67%였어요. 삼성은 3초에 94%. 이건 우리가 알던 인공지능이 아니었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흔들렸죠.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건 아닐까요? 시연이 끝나고 포럼 토론이 시작됐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삼성 기술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에르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어요. 분명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단순한 데이터 분석의 고속화 아닌가요? 진정한 전략 기술이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여전히 오만함이 있었죠. 유나리가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전략은 데이터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그 논리가 병사 하나의 살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피에르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은 정교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감정 분석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유용할지 의문이에요. 유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데이터만 보고 사람은 안 보는군요. 그런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순간 삼성 연구진이 두 번째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귀환 병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눈엔 깊은 절망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삼성 인공지능이 그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더니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했어요. 특정 주파수의 음악, 가족의 목소리 메시지, 심지어 고향 풍경까지. 5분 후, 그 병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병대 출신 매클로이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들을 잃을 뻔한 아버지이기도 했죠. 내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3년간 웃지 않았소.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기술 앞에서 제 입장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피에르도 침묵했죠. 유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기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너무 차갑게만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요? 휴식 시간에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개발한 예측 시스템이 오판을 내려서 민간인 3명이 희생됐던 사건 말이에요. 그때 저는 말했죠. 시스템 오류율 0.3%는 허용 범위라고. 그때 피에르가 다가왔어요. 슈타이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삼성이 아무리 쇼를 해도 결국 우리 기술 베낀 거야. 감정 인식 같은 건 그냥 마케팅 수법이지. 그런데 유나리도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피에르가 비웃었죠. 당신 말이 맞다면 왜 유럽 기업들이 먼저 안 만들었겠어. 우리가 기술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해.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한국계라는 이유로 더 차갑게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아라카와 준이 나타났습니다. 피에르가 그를 보며 말했어요. 일본인까지 한국 편을 드는군. 아라카와가 조용히 답했어요. 작년에 일본 자위대 병사 하나가 트라우마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삼성감정 인공지능 베타 버전이 그를 구했죠. 병사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감지해서 상담관을 즉시 연결했거든요. 이건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피에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게 사실이야?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10년 전 그 민간인들이 떠올랐거든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왜 감정 인공지능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려고가 아니에요. 병사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해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죠. 피에르가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어. 한 번의 성공이 전체를 바꾸진 않아. 아라카와가 덧붙였어요. 서구 기술은 하우를 추구하지만 한국 기술은 Y를 추구해요.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 먼저 생각하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감정까지 고려했다면 그 민간인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었구나. 유나가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기술자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죠.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 보면 알겠지. 과연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할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하지만 피에르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죠. 과연 내일 그의 생각이 바뀔까요? 다음 날 아침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 선언이었죠. 구글 최고 기술 책임자가 발표했어요. 삼성의 감정 인공지능은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춰 모든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입니다. 현장이 술렁였어요.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한국 기업에 무릎을 꿇은 거였죠. 저는 피에르를 찾아봤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확신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엔비디아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그래픽 프로세서도 삼성 감정 인공지능과 결합될 것입니다. 이제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시대가 왔어요. 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유럽이 아시아의 기술을 배운다고. 말이 안 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버국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우리 최고 기밀 시스템도 삼성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한국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피에르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제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케팅 수법이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선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점심시간에 피에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슈타이너, 어제 내가 한 말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틀렸군.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하지? 우리 방산업체들이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고. 삼성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완전히 졌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나리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가 피에르에게 말했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보면 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보셨나요? 피에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다르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어요. 철학과 가치관의 완전한 역전이었죠. 브뤼셀에 보낼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나토는 위협 분석을 원했지만 저는 이제 협력 제안을 써야 한다고 확신했거든요. 과연 저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화면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나토가 원하는 건 명확했어요. 한국 기술 위협 분석과 대응 방안이었죠. 하지만 제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위협이라고 쓸 수가 없었거든요.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아리였어요. 보고서 쓰시는군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진실을 써야 할지, 본부가 원하는 걸 써야 할지. 윤아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22년 전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가 생각나요. 한국계라는 이유로 항상 더 증명해야 했죠. 그래서 더 차갑고 냉정한 분석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윤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객관적인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주관적 진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당신이 여기서 본 것, 느낀 것을 그대로 쓰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감정 인공지능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 기술의 목적이 효율성에서 인간성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문장이 술술 나왔어요. 윤아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요하네스 슈타이너를 만났군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나토는 삼성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한국의 인간 중심 철학이 만나면 진정한 평화 기술이 탄생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술의 최종 목표는 승리가 아닌 이해입니다. 그것이 삼성이 세계에 보여준 진실입니다. 윤아가 박수를 쳤어요. 이제 진짜 보고서네요. 하지만 본부에서 받아들일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손실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승리하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생각을 썼거든요. 일주일 후 브뤼셀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콜먼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슈타이너,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난리야. 본부가 발칵 뒤집혔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펜타곤에서 전면 채택했네.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됐어. 자네가 쓴 대로 되는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제 보고서가요. 그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연방군에서도 삼성기술 도입을 결정했어요. 프랑스까지 뒤따랐죠. 피에르가 본국에서 적극 추진했다더군요. 유럽 전체가 한국식 감정 인공지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말이에요. 삼성 본사에서 마지막 시연을 봤어요. 이번엔 전 세계 3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어린 시절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녀였어요. 삼성 인공지능이 그 아이의 감정을 읽더니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려줬습니다. 5분 후, 그 소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 기술이 필요해요. 전쟁의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아프리카 소말리아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 병사들도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승부를 위한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거라는 걸요. 삼성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치료제였어요. 시연이 끝나고 윤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걸 유럽에 전파하고 있어요. 기술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나토 감정 인공지능이 첫 성과를 냈어요. 이라크 참전 용사 200명의 트라우마를 치료했죠. 삼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피에르도 프랑스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죠.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요. 어제 콜먼 대령이 말했어요. 슈타이너, 자네 덕분에 나토가 바뀌었네. 이제 우리는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조직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삼성 하나가 전 세계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제 세계 각국이 한국을 배우러 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러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